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 책 읽기가 힘드신 분들도 있고, 또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짤막하게 읽을 수 있는, 그냥 아무데나 쓱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그리고 읽었을 때 마음이 따뜻해지고, 편안해지고, 흐뭇해지는 그러한 책들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권씩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어떤 거냐면요. 이 책, 제가 좋아하는 책이기도 해요. 그래도 괜찮은 하루, 구 작가님의 그래도 괜찮은 하루. 그림책이나 그림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림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산문집인데요. 가끔은 사소한 것이 더 아름답다. 천성호 작가님의 산문집이에요. 그래서 이 책도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인데 아무데나 그냥 쓱 펼쳐서 그냥 한 면이나 두 면 정도가 짤막한 이야기로 들어가 있어서 그냥 잠깐 읽기에도 좋고 기분 전환으로 읽기에도 좋고 책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뭘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이렇게 짤막하게 되어 있는 책을 읽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 책 가져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JTBC에서 김재동의 톡투유라고 방송했던 내용이 있어요. 걱정 말아요 그대라고 1편이 있었고 2편까지 방송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1편에 나왔던 그런 시청자들의 방청객들과 나누었던 그런 이야기들,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감동스러운 것도 있고 또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잠깐씩 읽기에 좋고 그리고 또 마음도 흐뭇해지는 그런 책인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소개를 해드리려고요. 그래도 괜찮은 하루. 이 책은 그림책에 더 가까워요. 자신의 이야기, 구 작가님의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인데요. 그림하고 같이 짤막하게 이렇게 썼는데 글을 너무 예쁘게 잘 쓰셨어요. 그림도 너무 예뻐요.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그림으로 작가님의 생각을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속상했던 거 가시밭길을 걸었던 이렇게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하고 짤막한 글귀로 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자신이 이제 어렸을 때 겪고 나서 성장하는 지금까지 구작가로 하고 있는 지금 상황까지 쭉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담은 책인데요. 이분이 태어나서 2살 때 열병을 앓아요. 그리고 나서 청력을 잃어요. 그래서 소리를 못 듣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말을 배워야 되는데 말도 배우기 전에 이제 듣는 그런 기능을 잃어버려서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게끔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가르쳐 줘요. 근데 이제 지금 성인이 되고 나이가 어느 정도 됐지만 그러니까 발음은 정확하지 않는데 그래도 의사 전달은 할 수 있는 정도의 언어 수준 그런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언어력을 갖게 돼요. 엄마의 노력으로. 그래서 근데 이제 어렸을 때는 그런 배우는 단계니까 자기 자신의 의사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먹고 싶고 뭐가 가고 싶고 뭐 하고 싶은지 그런 표현들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니까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그래서 엄마한테 줘요.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림을 그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줬어요. 의사소통을 했어요. 그런데 귀가 안 들리니까
학교에 가서 생활하는 것도 정말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벽에 부딪히고 수많은 노를,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림이요. 그림만 봐도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1년이에요. 1년 4계절. 4계절을 그린 건데 반창고가 하나씩 늘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반창고가 느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늘어나는 거죠. 책 내용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자라면서 가는 길마다 높고 두꺼운 벽이 나타나고 또 나타났어요. 그 벽을 하나씩 매번 부딪혀가며 허물었고 그럴수록 마음의 반창고가 하나 둘 늘어났어요. 결국 한계라는 큰 벽을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더 이상 무거운 벽을 이겨내기엔 제게 남아있는 힘이 없잖아요. 결국 가장 좋아했던 학교, 어렵게 합격했던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중퇴하게 되었어요. 그림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말이죠. 현실에 대한 실망, 자신에 대한 실망. 여러 실망이 마구마구 뒤엉키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억지로 눈물을 삼키고 있는 내 모습이 참 쓸쓸했어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일을 해보려고 수많은 이력서를 써요. 그런데 다 노를 당해요. 다 거절을 당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거 절망스럽죠. 무조건 다 노를 하니까. 다른 사람과 다 똑같은데 단지 귀만 안 들릴 뿐인데 다 노를 당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블로그를 시작을 해요. 블로그로 이제 그림으로 소통을 해요. 블로그에 그림을 올리고 그 그림으로 소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웃들이 이제 늘어나잖아요. 그럼 이웃들하고 막 이제 소통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스캔 작가라는 거, 싸이월드의 스캔 작가라는 그러한 작가를 모집한다는 그런 공고를 알려줘요. 그래서 거기에 도전을 해요. 9개월 동안을 도전을 해서 했는데 그렇게 수입이 좋진 않았어요. 왜냐면 그게 인기가 많아갖고 그러면 수입이 좀 좋은데 이제 처음 시도하는 거라서 이게 인기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1년 내내 했는데 정말 보수는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치고 해서 조금 실망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다 귀찮아!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랬는데 정말 이 그림이 다 귀찮아 하는 그 그림이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아져서 그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괜찮았는데 또 싸이월드가 하락세에 접어든 거예요. 저 세대면 조금 아실 거예요. 싸이월드 해갖고 막 유명하게 막 했다가 조금 어느 정도 좀 인기 끌다가 다른 걸로 갈아타는 다른 게 더 떠버려서 이 싸이월드는 이제 죽어가는 하락세로 되는 그런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남의 조건과 환경을 부러워하다 보니 부러움이 비교가 되어버리고 자존감이 낮아지고 행복 지수가 낮아진 게 아닐까. 내가 가진 것이 남보다 없다고 생각하는 건 단순한 비교가 아니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많은데 스스로 포기한 것은 아닐까. 사실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그렇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어졌어요. 내 자신이 행복해지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일까? 누군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것? 그림을 그리는 것? 그렇다면 직접 내 발로 찾아가서
꿈이 없는 아이들을 만나 같이 그림을 그리고 한 나라, 한 명의 꿈을 하나씩 모아보자.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어야지. 그 마음을 담아서 내가 되고 싶은 나라는 미술 선교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30개 나라에 가는 걸 목표로 삼고 한 나라 한 나라씩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런 선교 프로그램으로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그림, 미술 선교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요. 교회에 그런 도움을 받아서 같이 하는데 한 4번째 나라 필리핀까지 갔는데 밤에 이렇게 잘 보이질 않아서 자꾸 부딪히고 그런 일이 자꾸 발생이 되는 거여서 친구가 좀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보자고, 늦기 전에 병원에 가보자고, 이상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망막 색소 변성증이라는 판명을 받아요. 망막이 점점 이제 퇴화되는 그러한 병인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시력이 약해지는 그러한 병명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시력을 잃게 되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리는데 눈까지 안 보이게 된다는 것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그림을 그리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되잖아요. 못 보게 되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이 이제 한동안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눈물 울면서 막 힘들어 하다가 실컷 울고 나서 그렇게 결심을 해요. 내가 다 안 보이기 전까지, 일단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동안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눈이 보이는 동안, 내가 시력을 잃기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면서 즐겁게 지내자고 그렇게 다짐을 해요.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기로 결심을 해요.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실도 만들고요. 나만의 작업실도 만들고, 그 작업실을 할 때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다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예쁜 작업실도 만들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또 엄마가 매년 미역국을 끓여줬잖아요. 자신의 생일날. 그래서 자신이 직접 엄마 생일날 미역국을 끓여줘요. 그리고 그러한 경험들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여기 책에서 제일 책 리뷰를 하면 꼭 들어가는 그림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이 그림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네, 이 그림인데요. 여기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눈부신 아침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매일 아침, 오늘 눈부신 아침을 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 내용이에요. 꼭 이 부분이 꼭 들어가는데, 이 정말 짤막한 글이잖아요.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 보는 순간 뭉클한 뭔가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네.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해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너무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살았구나 하는 그런 뉘우침도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내가 감사한 거다라는 그런 행복으로 다가오고 감사한 일로 다가오고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런 문구예요. 구작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신이 이제 시력을 잃어가는 거에 대해서 슬프지 않다고,
자신은 아직 따뜻한 손이 남아있다고. 글을 쓸 수 있고, 무언가를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무언가를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손이 있고, 그리고 또 향기를 맡을 수 있는,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는 후각이 있고, 그리고 또 입이 먹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말할 수 있는 그런 입술이 있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 거라고, 자신은. 그리고 여러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는 그런 작가로 살아갈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분이, 구작가님이 원하는 희망과 그런 메시지, 행복을 주고 희망을 주고 용기를 갖게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정말 온전히 다 받을 수 있는,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도 너무 예쁘고요. 그렇게 짤막한 글귀인데 그 짤막한 글 안에서 그 마음이 다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읽는 동안 정말 눈물 나고 읽는 동안 행복하고 읽는 동안 감사한 마음을 느끼게 하는 책이었어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그 아까 소개해드렸던 그 책 2권 남았죠? 그거 하나씩 소개를 더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